자, 관심 가는 차트 종목 몇 가지 진단해 볼게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상을 공부용으로 활용하실수록 얻어가는 게 많을 겁니다. 제가 진단할 종목 중에서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매매 예정인 것도 있고, 매매를 하더라도 편입할 타이밍, 비중이나 보유할 시간도 다를 거예요. 또는 교보제 연구용으로 그치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기존 추천주인데 종료가 되고 나서 복귀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단순한 추천주 영상이 아니라는 거죠. 제 차트를 볼 때는 단순히 오르냐 내리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를 더 넘어서서 앞으로 진행될 형태, 시간, 목표까지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 신뢰도가 높은 차트냐 아니냐부터 분별을 해야 된다고 했죠. 즉,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은 진짜 시세냐, 진짜 차트냐, 아니면 가짜냐, 진성, 가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등급으로 또 분류가 되는 것이고, 이런 성구안을 갖춰야지 여러분이 차트로 매매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온전하게 수익을 쌓아가느냐, 아니면 그저 수급이나 재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단타 치면서 홀짝 도박 매매를 하느냐, 이게 갈리게 됩니다. 근데 홀짝 도박은 재능이 좋은 사람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돈을 벌겠지만은 대다수는 잃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 시장이 지저분해질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차트를 볼 때는 단순히 지지저항이나 그냥 선 긋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차트가 좋은 차트냐,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단한 종목들을 보면서 교보제로 삼고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는지 이거를 참고해서 공부한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또 쏠쏠한 수익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관심 차트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ST팜. 자, ST팜은 1월 초에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신고가 트라이를 해주기 전까지는 관망세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계속 단기 랠리를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죠. 이제 드디어 비교적 빠른 시세를 논해볼 수 있는 차트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차피 모든 종목들은 이제 멀쩡한 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식 투자 공부를 하고 좋은 종목을 선정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오를 건데 시간 단축을 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최선의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보기 위함이죠. 그래서 신고가 트라이 해주기 전까지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오르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고 이 대세 상승장 좋은 시절 다 놓치고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은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더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지쳐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투자자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갱신한 이유를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어서야 비교적 빠른 시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갖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단순히 싸게 사냐, 비싸게 파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거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시간. 이 시간만 아니라면은, 여러분의 수명이 무한대라면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금 금리만 타도 복리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죠? 중요한 건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신고가를 트라이 해줬고 이제부터 슬슬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을 듯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관점은 아직까지는 중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중기적으로는 꽤 좋은 포텐셜을 기대해 볼 만한 차트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운이 좋다면 계속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은 등락 변동성도 이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원스타 이상, 그러니까 별표 하나짜리 이상으로는 측정하지 못하고 별표 반개로 측정을 했습니다. 패턴성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은 추천주 유니버스에 이제 편입할 만한 그런 이제 핵심 종목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좋은 차트이긴 하지만은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는 20만에서 25만 전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트 흐름만 잘 유지하면은 여기까지 어떻게든 도달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다음은 슈프리마인데, 슈프리마는 최근에 단기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지금 눌림 과정을 겪고 있죠. 자, 장기 차트로 보자면은 신고가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있고, 그래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잡아줬고, 그래서 중단기, 중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꽤 좋은 포텐셜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기본 스윙 시세 목표를 잡는 게 보통 30% 전후 정도인데, 이거를 훨씬 뛰어넘을 만한 그런 포텐셜을 기대해 보고는 있어요. 다만 그래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등락 변동성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서 별표 반개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뉴스를 보면은 현대차 핵심 파트너, 그리고 로봇 생태계 핵심 보안 파트너, 이런 명분거리들이 있죠. 자, 차트를 세팅해놓고 이제 명분을 갖춰나가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시세 분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약간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중기적으로 늘려뜨려서 보면은 잠재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잘 지켜볼 만하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매물소가 거치면은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TPC인데 요 종목은 엊그제 이제 네프콘 콘텐츠에서 별표 반개로 측정했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 당장은 매물 소화가 지저분하게 조금 일어나고 있죠. 자, 중장기적인 매물대에 걸치고 있어서 그런데 요 구간을, 이 고비를 잘만 넘기면은 상방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자, 역시 뭐 AI 기반 로봇 파운드리 뭐 이런 명분들이 있죠. 그죠? 나중에 어떤 이제 재료를 붙이면서 끌어올릴지 모릅니다. 차트 잠재성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것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상세 시나리오는 네프콘 콘텐츠에서 다뤘으니까 생각 있으신 분은 가입을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SL은 자, 이 종목도 네프콘 콘텐츠에서 기존에 12월 중하순 즈음에 별표 반개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때 당시에 목표를 7만에서 10만 전후로 잡았어요. 약간 러프한 관점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후로 12월 22일이 이때쯤인데 자, 빠르게 비교적 한 달 정도 만에 이제 목표가 7만 전후까지 도달을 했죠. 자, 등급이 높을수록 목표 상단까지 또는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높고 등급이 낮으면은 이제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목표 하단쯤에서 멈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이 등급을 구분하는 게 진짜 시세냐 가짜 시세냐, 또 신뢰도가 얼마나 강한가 아니면은 이제 약한가, 이런 걸로 측정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패턴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까지는 어떻게든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바운더리 안에서 더 크게 가냐, 이제 아니면은 조금 긴가민가하게 가다가 꺾이느냐, 이건 또 이제 등급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표 반개였죠. 그냥 목표 하단까지 가고서 지금 여기서 꺾여버린 거예요. 자, 신기하죠? 어떻게 목표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지. 결국에는 시장의 메이저 세력들이 차트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 속에서 이제 어떤 엣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22일에 자, 요때 제가 정확하게 이제 진단해드렸고 여기서 더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말아 올릴지 중기로 갈지 정밀 예측은 힘들다고 했죠. 왜? 별표 반개짜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예측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목표를 도달했으니까 예측 불확실성이 더 증가한 거죠. 여기선 저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이 녀석은 현대차와 같이 묶이는 자동차 부품업체죠. 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구간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딱 급소 구간에서 잡아드렸죠.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40만에서 50만까지 잡았는데 또 이제 흐름을 보면서 사전에 60만 전후까지 갈 수 있다고 미리 이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예측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되죠. 거의 59만 원, 60만 전후까지 도달하고 이제 꺾이는 흐름이에요. 자, 이것들도 과거에 반복돼서 나타났던 차트 패턴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같은 업종이라서 현대차가 대장이다 보니까 이 녀석이 꺾이니까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같이 꺾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SL도 거기에 휘말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 SL이 아주 고등급 차트였고 단독 테마였다면은 이제 현대차와는 상관없이 10만 원 전후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걸 극복할 만한 신뢰도까지는 아니어서 이제 목표 하단에서 그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 SL로 돌아와서 그 이후에 제가 후속 진단 해드렸죠. 지금 목표 하단 도달 후 반등 스윙 기계, 눌림목 스윙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는 10만원 전후까지가 아니고 7, 8만 즈음, 그러니까 다시 반등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여기 단기 고점이거나 아니면 여기를 좀 더 넘기는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래도 밑에서 잡으면은 쏠쏠한 스윙 시세를 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눌림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조금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기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뭐 더 깊게 진행되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보낼 수 있다고 하면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잘 보시면서 지지 테스트 후 대응을 고려해 볼 만한 차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지노맨 컴퍼니인데, 자, 이 녀석도 1월 18일에 별표 반개로 신규 추천드린 네프콘 추천주예요. 목표는 1만 전후로 잡았었는데, 자, 요때 추천을 드렸어요. 딱 급소해서 추천드리고 바로 급등 시세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하단에 정확히 도달하고 여기서 꺾입니다. 신뢰도가 더 높은 차트였으면 여기서 좀 더 쭉쭉 치고 올라갔을 텐데, 이제 여기까지는 정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별표 반개로 측정을 했던 것이죠. 이제 목표 하단 즈음에서 종료가 되었고, 살짝 불안정한 별표 반개짜리라서 추가 시세를 내주진 못했습니다. 목표 상단까지는 운이 좋다면은, 수급이나 재료가 좀 더 강하게 붙는다면은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순수 차트로만 봤을 때는 예측 신뢰도가 약간 긴가민가하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추가 진단을 하자면은 현 가격대 부근에서 스윙 파동을 한 번 더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여기 매물대 근처에서 지지 테스트 거치고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등급을 평가를 하자면은 별표 반개도 아니고 그냥 일반 스윙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잠재성이 있겠지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자신있게 예측을 할 수 있으려나 여기까지는 긴가민가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차트 흐름이지만은 결국 상승으로 가지만은 여기서의 이제 등급과 여기서의 등급 시세를 보는 이제 신뢰도가 다른 거죠. 그죠? 어쨌든 이 종목도 실제로 일반 스윙 등급이라서 매매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존 보유자들 또는 장기 투자자들은 이제 제가 보는 차트 시나리오를 참고해서 매매에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원익 IPS인데 이 녀석은 복귀 종목이에요. 복귀라기보다는 아쉬운 종목입니다.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질 않아서. 자, 이 종목은 며칠 전에 이제 잠재 목표를 10만 초중반 전후 정도로 저번 유튜브 영상에서 코멘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딱 정확하게 목표에 도달을 했죠. 다만 이제 이후에 바로 추가 진단을 했는데, 단기 진행되면서 목표에 도달시킬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정한 휩소 등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다면은 랠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전 예측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차트다. 그래서 목표 수준까지 근접하면 놓쳐주고, 눌림목으로 진행되면은 이제 타점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운이 따라주면서 그냥 바로 목표 구간에 근접을 한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측 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이제는 이제 차트를 볼 때 단순히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사전 예측 신뢰도가 좋은 차트냐 아니냐 이것부터 분별하는 게 먼저라고 했죠. 지금은 긴가민가 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눌러주고 이제 타점을 잡아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빠르게 이제 반도체 테마의 수급이 붙으면서 빠르게 올린 거죠. 뭐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놓쳐줘야 됩니다.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요거는 그냥 홀짝 도박 매매예요. 왜냐하면은 결국 제가 추구하는 매매가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을 연구를 하고 거기서 가장 확률 높은 어떤 패턴 그런 흐름들을 근거로 해서 예측하는 거라고 했죠. 이 차트는 올라가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상당수의 경우에는 여기서 조정을 겪거나 지저분하게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을 못 한다고 한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워낙에 좋고 반도체 쪽 테마가 이제 수급이 강하게 이제 붙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운 좋게 상승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는 얼핏 보면 이뻐 보이죠. 그죠? 뭐 얼추 돌파하고 눌림 받았으니 당연히 올라가겠지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냥 얼핏 보는 정도로는 이제 차트 매매를 정교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약세장이 되면요. 여기서 올라간 척 하다가 이렇게 내리꽂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수없이 연구를 하면서 그 근거대로만 끼워 맞추듯이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매매가 될 수 있다. 이 종목은 여기서 좀 더 수렴을 거쳐줬으면 참 좋았었겠는데 막판에 섣부른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대응을 못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은 이 목표 수준을 참고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원익 IPS와 마찬가지로 아쉬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1월 26일과 27일에 눌러주면 좋겠다고 했죠. 역시 목표 수준을 단기적으로는 10만 전후까지 바라봤는데 딱 도달을 해줬습니다. 눌러주면은 이제 좋은 기회를 캐치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기회를 주지 않고 목표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나중에 추가 파동이 이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추가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파동이 나오지 않고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타점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고 어쨌든 이 종목도 이제 여기서 돌파를 해주고 바로 막바로 올렸지만은 중간에 여기서 꺾일 수도 있었던 종목이에요. 안 그래도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억지로 밀어 올리고 있지만은 여기서도 계속해서 매물 출회가 나왔었죠. 그죠? 자칫 잘못했으면은 여기서 망가질 수도 있었던 차트다. 얼핏 보기엔 이뻐 보이죠. 그죠? 얼핏 보기엔 이뻐 보이는데 다소 운이 받쳐줬던 차트다. 사전에 이런 시세를 예측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에코프로인데 이 종목은 제가 예상했던 그리고 바랬던 시나리오 그대로 전개된 케이스예요. 아마 보시면 신기할 겁니다. 자, 먼저 이거는 작년 11월 말일 정도 즈음에 11월 26일에 상단 매물대 저항을 트라이 해주고 그 이후에 시세를 논해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요때 이제 코멘트 해줬는데 자, 여기 저항을 트라이 해줘야지 시세를 논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를 몰라요. 여기서 이렇게 운 좋게 올라갔다고 볼 수 있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자, 12월 9일 자, 요때 즈음에 이제 트라이 해주고 다시 한번 판독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눌림 조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눌림으로 가야 되고 조정으로 가더라도 스무스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지저분하게 이런 식으로 가면 섣부르게 시세 분출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망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 그대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1월 22일 며칠 전에 이제 재차 시세 도전해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요 구간이었어요. 자, 여기서 시세 분출이 빵 터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월 28일 엊그제 즈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 신호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곧 꺾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음봉이 계속 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 고점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종목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아쉽다기보다는 사실 이것도 예상 이상으로 강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상방 잠재성을 볼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수렴 거치고 이렇게 올라갈 걸로 기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급격하게 좀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 분출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측 신뢰도가 높았다면은 유니버스에 추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 신뢰도가 낮다는 거는 하락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저분하게 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강한 급등이 나오는 것도 예측 신뢰도 범주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측 범주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냐, 아니면 그걸 이탈해서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냐, 그런 것인데, 요거는 이제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시세가 붙은 케이스입니다. 방금 전에 진단했던 리노공업이나 이제 원익 IPS와도 비슷한데, 그래도 이거는 여기서 올려줄만 했는데 이제 시장의 수급이 2차전지 쪽으로 붙으면서 더 강한 시세가 나왔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차트를 해석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했었던 것도 그냥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과거에 수없이 반복되었던 사례들을 보면서 거기에 끼워 맞춰서 차트를 그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초대형주를 제가 세력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다 과거의 세력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근거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이 종목은 1월 5일 이제 변곡주로 측정을 했었던 이제 네프콘에서 이제 진단했었던 종목입니다. 72,000원이 이제 시세 갈림길 구간이었고, 요 구간이었어요. 뭐 누가 보더라도 뻔한 자리이긴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보낼 수 있다고는 봤는데, 근데 상방으로 확실하고 강력하고 빠르게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변곡주 등급이 아니라 패턴 등급으로 측정을 했을 겁니다. 변곡주는 그 구간에서 그 자리에서 시세 분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진행 형태나 시간, 목표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질나게 진행이 된 거죠. 한편 이제 같은 날 재룡전기도 같이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여기서 추천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변곡 구간이 36,000원 즈음이었습니다. 요 구간이 되는 거죠. 변곡 구간에서 이 녀석은 시세가 강하게 튀어나오면서 대략 30%대 쏠쏠한 시세를 보여줬죠.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변곡주 등급이었는데 흐름이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정밀하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흐름은 제각각이고 상승 잠재성이 큰데 정밀 예측은 되지 않기 때문에 패턴급으로 측정하지 않는 것이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기본 스윙 시세 30% 전후는 달성했으니까 분할 익절로 이제 유연하게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중기 저항 돌파를 앞두고 훼손되는 모습인데 저항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상향을 할 수 있겠죠. 원전 대장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우상향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재차 내려오면서 변곡 구간까지 다시 내려오고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어느 순간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반등이나 등락의 진행 형태가 빠를지 아니면 느릴지를 몰라요. 이 구간에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정밀하게 예측이 되는 차트 완성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차트가 중요한 게, 이 종목이 좋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전망도 좋다는 걸 알지만은, 여기서 마냥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수많은 이제 대세 상승장에서 수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포모를 겪겠죠. 시간 단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몇 년이고 장기 투자할 거면 그냥 이 자리에서 들어가도 돼요.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해도 됩니다. 버티면은 결국 오를 테니까. 모든 종목은 멀쩡한 기업이라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3년일지 5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제 결국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시간 단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애매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좀 차트가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그래도 차트를 또 이제 변형을 시키면서 최적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재타점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추세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익절을 고려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중장기 보유를 하겠다면은 그냥 들고 가볼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권장하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 진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